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주 힘찬부동산TV의 힘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7번째로 경매 물건을 안내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경매 물건은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함정이 좀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어떠한 부분들이 경매를 받을 때 이 함정에 포함이 되고 또 조심해야 되는지를 제가 한번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2022년도에 법이 개정이 돼서 1가구 2주택이어도 비과세 요건을 받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농가주택인데, 농가주택이란 어떠한 부분들에 해당됐을 때 농가주택인지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컴퓨터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화성군 다도면 풍산리 63-1번지 경매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건 번호를 알아보면 2023-661855번입니다. 그리고 낙찰 기일은 2023년 11월 8일 수요일 오전 10시 되겠습니다. 지명을 알아보면 풍산이랄 때 풍자는 바람 풍자이고 산자는 매산자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상컨대 바로 옆에 이제 산이 있고 바람이 많이 불다 보니까 풍산이라고 지은 것이 아닌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토지는 음터하고 양터로 나눠지는데 음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경매 물건지는 풍산리 63-1번지 토지는 나와 있고요. 중요한 것은 풍산리 63번지는 건물만 나와 있고 토지가 죄가 됐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풍산리 63-1번지 면적은 111제곱미터, 평수는 약 34평이며 연면적은 172.10제곱미터, 평수는 약 52평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목은 전입니다. 대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생산관리입니다. 그래서 건폐율 20% 이하의 4층 이하의 신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은 크게 문제는 아닌데 과거에 전이다 하더라도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특례가 적용이 돼서 이제 건축이 지어진 것이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이라는 점, 즉 무슨 뜻이냐면 이 건축물을 허물고 신축을 했을 때는 반드시 지목을 대지로 변경을 해서 해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향은 서향입니다. 그리고 마을 도로가 5m 정도 접해 있기 때문에 차량이 통행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감정가는 3,529만 3천원 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계속해서 어떠한 부분들이 경매 낙찰을 받을 때 문제가 되는지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풍산리 63번지 등기역을 보니까 63번지는 건물만 나와 있고 토지는 경매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주인이 A였는데 B로 매매 이전을 했고요. 다시 또 C로 이전을 했고 D로 매매 이전을 했는데 현재 지금 주택 주인이, 즉 63번지에 있는 주택 주인이 2006년도에 C와 D 매매 무효 가처분 소송을 하여 일부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승소는 하였으나 등기를 하지 않아, 지금 무슨 뜻이냐면 원고가 승소를 했는데 등기를 하지 않아서 제3자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송 내용을 당사자가 아니면은 알 수가 없으며 법원에 문의하였으나 무려 17년 전 판결이라서 법원에서도 오래돼서 알릴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당사자만이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참고를 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점은 63번지 토지를 매입할 수 없다면은 이 경매 물건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풍산 63번지 토지를 매입할 수 있다면은 경매를 진행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63번지를 매입한다면 어느 정도 시세가 적정한지를 제가 한번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위성 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우선 간단하게 주택에 대한 방향을 알아보면 지금 현재 이 토지의 표시는 이렇게 주황색 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오른쪽은 동쪽이고 그리고 아래는 남쪽, 좌측은 서쪽, 그리고 위로는 북쪽입니다. 그런데 이 주택이 이러한 방향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서양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지적도를 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적도를 보고 계십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63번지는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무슨 뜻이냐면 과거에는 이제 전이나 답에다가도 이렇게 건축물을 지었는데, 지금 무슨 뜻이냐면 현재는 대지로 변경을 한 다음에 건축물을 지어야 되지만 과거에는 전이었는데 이렇게 주택을 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례를 적용을 해서 주택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하지만 신축을 했을 때는 반드시 전을 대지로 지목 변경을 하고 해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위에 이렇게 주택이 이제 지어졌는데
주택만 나왔지 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즉 땅은 경매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땅은 어느 부분이냐면 이 도로가 부분 34평만 이렇게 경매에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크게 나온 땅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 꼭 중요하니까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 주택 앞에 도로 부지는 경매로 나왔지만 주택은 경매가 나왔지만 주택이 있는 토지는 경매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택이 있는 토지를 매입할 수가 없다면 굳이 이 주택은 경매를 입찰하시는 것이 좀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계속해서 위성사진을 축소를 해서 지리적 요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이 주택을 안내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 주택에 대한 위치가 좀 좋아 보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를 제가 위성사진에서 좀 같이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주택의 위치를 보니까 이렇게 주황색 선이 빨간색 동그라미 부분이 오늘 소개할 풍산리 경매주택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보니까 좌측에 있는 이 부분이 바로 나주혁신도시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이렇게 해피니스시라는 골프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택 앞으로 해서 이번에 예타가 통과가 됐습니다. 이렇게 12km를 연결하는 4차선 도로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화순도곡과 그리고 나주혁신도시를 연결하는 이 도로의 사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리적 요건이 좋아 보입니다. 지금 무슨 뜻이냐면 추후에 이렇게 도로가 개설이 된다면은 이 부분들이 위치적으로 좀 개발해야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시 한번 좀 더 위치를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좀 더 위성 사진을 조금 확대해 봤습니다. 오늘 나온 경매 토지는 바로 이 아랫부분 동그라미 부분입니다. 그런데 위에를 보니까 초원 수목원이 있고요. 그리고 국립나주병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산림자원연구소가 있고요. 그리고 아마도 이 부분은 이제 현장에서 직접 확인을 하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전원주택 단지가 조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주변 여건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토지가 좀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뒤로는 이제 골프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즉 도로 계획이 있고 주변 여건상 이렇게 다양하게 건축물과 골프장이 있는 것을 봤을 때에는 이 토지에 대한 향후 발전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63번지 토지를 같이 매입해서 경매를 진행할 수 있다면은 괜찮은 물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63번지를 매입한다는 것이 좀 넉넉치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점 꼭 참고하시고요. 계속해서 로드뷰를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로드뷰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면은 이렇게 중앙에 이렇게 귀하집이 있는데 이 부분이 오늘 소개할 경매 물건입니다. 로드뷰 상으로도 주택이 오래돼 보이는데 이 주택이 건축물 대장이 없다 보니까 정확하게 언제 지어졌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대략적 약 30-40년 이상 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무슨 뜻이냐면 내부를 보지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 주택에 대한 메리트는 크게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위치적으로 봤을 때에 이 토지를 매입할 수가 있다면 그러면 이 경매를 진행해봐도 되지만 그렇지가 않다면 이 경매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63번지 토지 시세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전라남도 나주시 다도면 풍산 63번지 토지 시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를 알아보는 데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공시지가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주변 인근 거래 사례법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유사지역 거래 사례 비교법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 토지 현장에 직접 방문해서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해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공시지가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공시지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토지 이용 계획서를 보고 계십니다. 주소는 다시 보면 다도면 풍산 63번지입니다. 지목은 건축물이 있지만 전입니다. 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면적은 339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평수로 따지면 약 한 102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개별지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52,5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법으로 봤을 때 대략적으로 예상되는 시세는 약 한 평당입니다. 50만원에서 60만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 앞에 있는 도로 부지 공시지가를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목은 도로이고요. 그리고 면적은 111제곱미터, 약 평수는 34평입니다. 그런데 개별지 공시가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주변 인근 거래 사례법으로 유출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실거래 사이트를 보면서 주변 인근 거래 사례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실거래 사이트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경매로 나온 주택은 지금 이 빨간색 동그라미 부분인데 최근에 거래된 것은 2017년도에 바로 앞에 이렇게 거래가 됐습니다. 대략적으로 얼마에 거래가 됐는지를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2017년 1월달에 거래가 됐는데 평당 149,304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약 지금으로부터 6년 전에 이제 거래된 금액이기 때문에 지금은 더 훨씬 시세가 더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계속해서 바로 옆에는 얼마가 거래가 됐는지를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옆에 다도면 풍산이 65번지인데요. 2017년 1월달에 거래됐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평당 149,300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지금 시세를 한번 보기 위해서 공시지가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2017년도에는 약 한 15만원 정도 거래가 됐는데 이 토지가 제곱미터당 공시지가가 41,5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세로는 약 한 평당 40만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이거는 지목이 도로가 아니고 지원입니다. 도로는 통행은 편리하지만은 재산적인 가치는 누구나 다 도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재산적인 가치는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세, 현재 시세의 50% 정도로 감가상각을 해서 보이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올라온 경매물건의 도로 부지가 34평인데 40만원 보지 않고 20만원 정도로 시세를 측정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이 물건에 대해서 한번 시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해서 시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풍산이 63-1번지는 이제 도로 부지인데 34평입니다. 그래서 평당 20만원 정도 예상이 되니까 680만원 정도가 적정한 시세로 예상이 되고요. 또 풍산이 63번지 토지는 102평인데 평당 약 55만원 정도가 시세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5,610만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풍산이 63번지 주택 가격은 현재 감정평가사들이 약 한 2,850만원에 이제 감정평가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총 합계를 보니까 680만원 더하기 5,610만원 더하기 2,850만원 하게 되면 9,140만원 되겠습니다. 지금 무슨 뜻이냐면 현재 풍산 63번지 토지는 경매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비용들을 다 합쳐서 약 9천만원 정도에 해결할 수 있다면 경매를 진행하셔도 되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 물건은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현재 비과세 주택의 요건이 되려면 1가구 1주택이 되는데 1가구 2주택이어도 비과세 요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2022년도에 특례를 적용을 해서 농가주택은 주택수에서 빠지게 됐습니다. 즉 농가주택을 한 채 갖고 있다 하더라도 2주택이 아니고 1주택으로 본다는 뜻이죠. 그 법리에 대해서 한번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농가주택,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고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주택 보유 중 농가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아래 조건이 충족되면 비과세를 적용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행정구역상 읍면 지역에 소재한 주택입니다. 즉 오늘 소개한 경매 토지는 다도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면에 해당되기 때문에 해당이 되고요. 또 농가주택의 대지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일 것, 즉 200평 이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오늘 소개할 이 주택은 대략적으로 한 136평 정도 되니까 농가주택 요건의 두 번째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취득 시의 기준 시가가 2억 미만일 것입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 공시지가가 아니고 기준 시가라겠습니다. 그래서 매매가액이 2억 미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오늘 소개한 이 경매 물건은 대략적으로 63번지 토지를 포함한다 하더라도 2억 미만이 예상되기 때문에 세 번째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도시지역의 주택이 농가주택과 다른 읍면 지역에 연접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강주에도 주택이 있는데 강주에다가 다시 농가주택을 산다면 이것은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강주에 제가 그 주택이 하나 있는데 뭐 화순이라든가 장성이라든가 담양에다가 농가주택을 사는 것을 인정해 주겠다. 즉 다른 행정구역의 소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도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섯 번째를 보니까 이 농가주택을 구입을 하고 나서 3년 이상 보유해야 됩니다. 즉 3년 이상 보유하면서 이제 사후 관리까지 하면은 비과세 요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니까요. 꼭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7번째로 경매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린 정보가 즉 첫 번째로는 경매를 받을 때 주의해야 될 사항, 그리고 두 번째로는 농가주택 비과세 요건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같이 안내를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강주 힘찬 부동산 TV의 힘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